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박창환 창안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우선 이 검찰 개혁안 요거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요거 얘기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쟁점 사안이 뭔지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간에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놓고 엇박자 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민주당 모두 또 이재명 대통령도 다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그럼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느냐, 또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느냐, 이런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디테일의 차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갖게 되면,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이거는 검찰 개혁에 실패하는 거다. 이게 이제 강경론자들의 입장인 거고, 반면에 온건파에서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국민들이 그 수사에 대해서 이의가 나는 이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의 신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현재의 제도로서는 모든 것들이 검찰 중심으로 이의 신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검찰에 남겨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검찰개혁 실패다, 검찰에 당신 포위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속도 조절과 어떤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그럼 이 검찰 개혁을 두고 대통령실은 이른바 신중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민주당은 속도전. 왜 이렇게 결이 다른 거예요? 이게 좀 서로 야당도 아닌데 잘 맞춰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이렇게 결이 다르죠? 제가 이 자리 통해서 몇 차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한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또 공약사항을 통해서 검찰 세력, 또 내란 세력 척결하겠다,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추석 안에 하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폭풍처럼 빨리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검찰이 과거 사례를 보면 미적대다가 검찰한테 역풍 맞아가지고 역공망해서 검찰개혁 추진하던 사람들 다 망했다.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입법을 통해서 성과를 빨리 보여줘야 된다라는 쪽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제 정동원 법무부 장관 쪽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공수처 만들었는데 제대로 안 됐잖냐. 그럼 이번에는 확실하게 부작용 없이 하려면 이거 조금 따져볼 건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 차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과 행정에서 오는 그런 입장 차이가 이제 문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문제의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게 갈등으로 또 어떤 이렇게 표면화되는 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굉장히 해악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갈등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쟁점 토론하자, 내가 자해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정무 능력이라고 그러죠. 여권 내에 다른 목소리가 표출되더라도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위한 좋은 방안의 표출로 봐야 되지, 이거를 갖다가 내부 갈등이나 권력 투쟁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 지도부의 정무 능력을 이번에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아야 되고요. 이 시험대가 잘 조절을 해 나갈지, 아니면 소위 말하면 이제 척탁거리는 권력 투쟁의 단면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게 될지, 이게 앞으로 1, 2주 동안 여권 내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봐야 될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는 앞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공약 사항이고 하니까 이제 검찰 개혁을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어떤 개혁 시기를 놓치면
또 뭐 반개혁에 또 저항이 밀려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실제 어떤 속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전을 밀어붙이는 게 뭐라고 보세요? 지금이 적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민주당이 뭐 검찰 개혁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지난 뭐 25년간 검찰 개혁의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해왔습니다. 예. 또 실제로 그거 추진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조국 사태 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검찰 기득권을 제대로 손봐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발생할 거다.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소위 강성 지지층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검찰 개혁의 어떤 큰 기회를 갖다가 그죠. 놓치게 되기 때문에 실기할 수 있다. 그렇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검찰 꼭 손봐야 된다. 예. 이게 사실은 뭐 민주당 내에 이미 합의된 공론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소위 정성호 법무장관도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입장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무 능력, 정무 조절 능력, 예. 과연 정치력 이게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좀 더 얘기를 좀 이어가면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도 우선이고 저기 또 지금 강원도 쪽 강릉 쪽에서는 지금 가뭄으로 피해를 보고 뭔가 민생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 당에서는 자꾸 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본인이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어젠다 이렇게 좀 삐그덕거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부담으로 좀 느낄까 싶어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당과 정부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예.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생이라든지 또 지금 뭐 수출이라든지 사실 예. 우리 먹거리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의 먹거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 특히 이제 추석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민생과 또 우리 국민들의 경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야정 지도부 회동 이 제안으로 나온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민생과 경제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싶어 하는 모양새가 분명히 있죠. 예. 아니, 그러면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그 국무회의 때 이 보여주기식 검찰 개혁은 안 된다 이러면서 검찰 개혁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여지세요? 그건 제가 이게 정무 능력이 과연 이게 조정되고 있느냐 시험 때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검찰과의 대화 이런 생각이 기억나요, 나거든요. 기억나. 이견 있는 사람들 그럼 나랑 한번 1대1로 계급적 떼고 한번 토론해보자. 다 좋은데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론화를 국민들 앞에서 공론화를 하게 되면 이견이 발생하지 않고 또 소위 말하면 건설적 토론으로 뭔가 결과물을 내는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토론회에도 어차피 결론이 안 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결론이 있더라고요. 안 나게 되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능력, 정치력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속도 조절, 공론화 여기에 좀 무게를 실어줬는데 당 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거 오히려 더 대통령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뉘앙스 분위기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물밑에서 조정하시고 빨리 처리하시죠. 이게 이제 민주당 내의 대체적인 분위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좀 교수님께 여쭤본 것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민주당이 자꾸 이게 밀어붙이는 속내. 저는 사실 이게 정청래 대표의 어떤 자기 정치 아닐까 이런 답변을 좀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린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없을 수는 없죠. 정치라는 게 누구나 다 뭔가 실적을 내고 싶어 하고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개혁은 거의 수건 사업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의 악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진짜 오래된 수건 사업인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걸 내가 해결했다. 그러면은 향후
포스트 이재명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제 민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포인트, 그러니까 라이트가 자기한테 비춰줘야 되는데 자꾸 정청래 대표한테 그 빛이 이제 나눠지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진행자님처럼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포스트 이재명 얘기하기에는 멀었다.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견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의 이런 행보를 뭐 자기 정치까지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게 뭐 많죠. 결국은 이재명 정부 성공 없이 검찰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도 또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 검찰 개혁만으로 자기 정치의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여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 거기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교수님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는 왠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어떤 그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이제 여야 지도부 회동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듣기 전에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의 어떤 신경 전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뭐 같은 맥락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와 1대1로 만나는 영수회담이 아닌 굳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한 거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하고는 손 안 잡겠다, 국민의힘과는 손 안 잡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야당하고 싸우고 좀 살살해라 뭐 이런 시로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야정 지도부 회동 뭐 일견 보면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정상회담이라든지 외교 순방을 하고 돌아오면 그 성과를 가지고 여야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성과도 보고하고 앞으로 좀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좀 정당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 관례처럼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여야정 지도부 회동도 뭐 그런 차원 아니냐라고 일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위 여야의 극한 대결이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되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하겠다. 이런 지금 뭐 퇴행하고 있고 극우 포퓰리즘에 빠진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민생도 힘들고 트럼프하고의 회동도 지금 아직도 처리 안 된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런 거 좀 국익 차원에서 여야가 좀 다 머리 맞대는 모습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정청래 대표 당신도 좀 야당하고 악수 안 한다는 거 안 하지 말고 좀 와서 머리 맞대는 모습 좀 보여라. 사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도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결국은 대통령의 이런 강권 야당하고 악수해라. 내 앞에서 이거 피하기 어려울 거다. 결국은 우회로를 뚫어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모습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 지도부 회동 요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거 양자는 되고 삼자는 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삼자냐 양자 회담이냐 그 왜 그런 겁니까? 뭐 하기 싫다는 건가요? 장동혁이 어떻게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는지를 보면 지금의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맨 처음에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다 찍었죠. 그 교수님도 김문수 후보 예상하셨죠? 네. 결국은 그럼 장동혁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전환길의 힘 또는 윤 어게인의 힘, 뭐 극우 포퓰리즘 이렇게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소위 말하면은 강성 지지층이 장동혁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입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런 지지층의 어떤 그 염원 또는 지지층의 생각 이걸로부터 갑자기 벗어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는 모습 또는 뭐 여야 모습 거기에 들러리 서는 모습 이거 보이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뭔가 내가 이재명 대통령 단독으로 만나서 지금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도 있고 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지 입장에서는 할 얘기 많은데 그 n분의 1로 여야정
지도부 회동하는데 그냥 껴서 한두 마디 하고 말면은 그 얘기 다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1대1로 가서 요구할 거 당당하게 다 요구하겠다. 예. 그러니까 따로 뭐 다 만나도 좋고 따로 만나도 좋지만 어쨌든 다 만나고 나서 따로 대통령하고 독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 준다면 가겠다. 그거 아니면 나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관례상 이렇게 뭐 여야 회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따로 이제 야당 대표는 만나곤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하지 말자는 얘기 같기도 하고. 예, 그러면 저기 교수님 짧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잖아요. 네. 이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을 하는데 관전 포인트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개혁 입법의 완수냐, 독주의 견제냐. 이게 이제 뭐 이번 보는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고요. 또 눈여겨볼 지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교육부 장관, 금융위원장, 여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쭉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또 낙마 사태가 나온다면은 이재명 정부에 큰 타격이 됩니다. 이 부분 눈여겨봐야 되고요. 예. 또 예산 728조의 이 확장 재정에 대해서 이제 여야 간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돼 있는데 이 부분 봐야 되고요. 예.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과연 될지 아니면 뭐 무난하게 넘어갈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